인간관계가 고민이라면 오늘 영상 꼭 들어보세요. 혹시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엔 망설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관계도 단순하게 노후 인간관계 정리법 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나에게 맞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는 줄이고 행복은 늘리는 방법.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들으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먼저, 노후에 왜 인간관계가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 직장, 육아 등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좁아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 후에 회사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그 이후로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대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셨죠. 반대로 또 다른 분은 퇴직 후 지역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 덕분에 오히려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시답니다. 결론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단순화하더라도 꼭 필요한 관계는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나만의 기준을 먼저 만들어 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은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세우셨어요. 나를 지치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요. 이 기준을 세운 후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도 줄고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세우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더 명확해질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관계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때 의미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다면 좋은 관계겠죠. 하지만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분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늘 참여했는데 모임이 끝날 때마다 피곤하고 속이 답답해졌대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모임에서 한 친구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이 모임에서 점점 거리를 두고 대신 자신과 잘 맞는 다른 모임을 찾아보셨대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해요. 행복을 주는 관계에 더 투자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꼭 단절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완전히 연락을 끊는 걸 떠올리시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 매일 통화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대요. 처음에는 들어줬지만 점점 통화가 스트레스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 빈도를 줄이고 대신 짧은 메시지로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죠. 그랬더니 부담도 줄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단절이 아니라 거리두기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겁내지 마세요. 노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귀지? 하고 고민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퇴직 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가 생겼죠. 그분은 요리 수업을 통해 제2의 사회생활을 시작한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유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노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쳐요. 어떤 부모님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외로움을 느끼시는데요. 한 어머님은 자녀들과 대화가 줄어드는 걸 느끼고 주 2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했다고 하셨어요. 그 작은 노력 덕분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는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기대가 과도하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먼저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관계에 집착하다 보면 내 삶도 불안정해지고 상대방도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 여성분은 노후에 혼자 하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대요. 여행을 통해 나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게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갈등은 쌓아두지 말고 바로 해결하세요.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쌓아둘수록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한 할아버지는 친구와 사소한 오해가 생겼는데 대화를 미루다 보니 1년이 지나도록 관계가 어색해지셨대요.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셨죠. 작은 갈등도 바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노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퇴직 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 관계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임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디지털 소통을 활용해서 관계를 이어가세요.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한 할머니는 처음엔 손주들과 연락이 뜸했지만 카톡과 영상통화를 배우면서 가족과 더 자주 소통하게 되셨대요. 디지털 기술이 낯설더라도 배워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한 어르신은 명상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노후 인간관계를 단순화하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더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가볍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